집주인 입장에서 이 실거주 사유를 칼로 쓰는 게 어떤 게 칼로 쓰는 거냐면, 자, 이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전화하죠, 임차인한테. 뭐라고 전화하냐면 딱 그래요. 집주인분은 절대 이렇게 무기적 갱신 돼버리면 불리하시니까 이거 안 되게 꼭 이 사이에 물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늘 말씀드리지만 임차인에게 물어볼 때 지금 임대 기간 끝나가는데 더 살 거예요 말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잖아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면 보통 임차인분들이 어떻게 말하냐면 저 그냥 더 살게요 이렇게 말해요. 좀 속 편하게 그냥 저 계약 갱신 청구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속 편해요. 근데 더 살게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면 더 산다는 말이 이건지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자, 더 산다는 말이 우리 임차인 홍길동의 권리인 이 갱신 청구 이거 행사하는 거냐 아니면 재계약을 말하는 거냐 다시 물어보셔야 돼요. 어떤 건지. 그래서 이거라면 그래 그러면 내가 임대료 5% 초과해서 좀 많이 받을게 하는 거고, 요거라면 5% 이내 올리고, 그리고 특약사항에다가 이걸 적어놔야겠죠. 본 임대차 계약은 임차인 홍길동의 계약갱신 청구로 인한 계약서임 적어두셔야겠죠. 임차인이 이거 행사했다는 거 적어놔야 반대로 나중에 2년 후에 임차인이 그때 제가 말한 건 이게 아니고 이거였습니다 라고 하면 또 힘들어지잖아요. 앞선 얘와 똑같은 거예요. 자, 무기적갱신 이거 계약서 기재한 거 이런 것처럼 우리 집주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이걸 청구했는데 이걸 계약서에 안 적어 놓으면 나중에 임차인이 조금 다른 마음을 먹으면 이것 봐라 계약서에 이게 안 적혀 있네, 나 그러면 그때 요것 다 주장해야지, 나 이거 다시 행사해야지 할 수 있다고요. 저희가 청구할게요. 집주인 그러겠죠. 아니 2년 전에 너 그때 이거 썼잖아. 임차인은 그런 거죠. 저 이거 아닌데요, 저 이거 했는데요. 이거에 따른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가 없잖아요. 단순히 더 산다고 했으니까. 더 산다는 건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니까. 근데 집주인이 이건 줄 알고 당연히 5% 이내 올리고 그냥 집주인만 생각하는 거 이걸로. 그래서 더 산다고 하면 이건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라면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어두는 거고, 이거라면 갱신 청구가 아니니까 이 임차인은 나중에 2년 후에 이걸 쓸 수 있어. 그럼 지금 내가 임대료 조금 올려놔야지 하는 거고. 이 갱신 청구권이 생기면서 이게 참 분쟁이 많아졌습니다. 이거 실거주 사유로 임차인 보내면 진짜로 이 사람이 사나 안 사나 또 조사해봐야 되고 손해배상 청구해야 되고, 당신 이거 거짓말로 산다는 거 아니야? 또 싸우고 상담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서로 연락을 안 받죠. 전화 와도 받지 않고 뭐 내용 증명 보내도 반송되고 이제 완전히 이제 척을 지고 사는 거죠. 나갈 때까지. 이게 참 문제가 많은데 이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하셔가지고 내 권리가 어디까지 있고, 또 권리만 있는 게 아니죠. 또 권리에 따른 또 책임도 있습니다. 내 책임 어디까지인지 잘 보셔야 되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권리들은 제가 늘 말씀드리는데 임차인을 위한 갱신 청구, 그 다음에 집주인이 그 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실거주 사유, 자 이런 것들은 늘 말씀드리지만 칼이 아니고 방패예요. 내가 방패를 쓰는 거지 칼로 쓰는 게 아닙니다. 칼로 쓰면 싸워요. 항상 방패입니다. 방패. 임차인은 내 주거권 보호하기 위해서 청구하는 거고, 집주인은 그래 너 살면 좋겠는데 어떡해, 나도 살 이유가 있는데 미안하지만 나가줘, 이렇게 방어적으로 써야지. 집주인 입장에서 이 실거주 사유를 칼로 쓰는 게 어떤 게 칼로 쓰는 거냐면, 자, 이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전화하죠, 임차인한테. 뭐라고 전화하냐면 딱 그래요. 나 살 거니까 나가. 임차인은 이 얘기를 꺼내지도 않았어요. 더 살지 말지 고민하고 있는데 집주인이 대뜸 전해가지고 지금 저 곧 끝나가죠.
근데 나 거기 살 거니까 나가요. 이렇게 하면 임차인은 이제 거의 이제 기분이 나쁘죠. 그러면 이제 딴지를 거는 거예요. 이 사람 진짜 살려고 하는 건가? 예. 근데 물어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물어봤을 때 임차인에게 일단 선택권을 주는 거죠. 임차인한테. 이거는 칼이 아니에요. 근데 먼저 내가 살 거니까 나가. 이건 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쓰는 게 아니라 먼저 물어보고 임차인이 이걸 청구하거나 나가거나 요구를 하거나 거기에 따라서 내가 대응하는 건 그건 방패를 쓰는 거예요. 그랬을 때는 임차인이 기분 안 나쁩니다. 아 그래요? 뭐 사정이 있다고 하시니까 그럼 뭐 이상 나가야죠. 이렇게 조용히 나가는데 대뜸 나가라고 하면 일단 의심부터 하고 기분이 나빠요. 이게 이제 싸움의 시작입니다. 서로 힘들어져요. 네. 물어보는 건 죄가 아니니까. 그걸 듣는 사람도 물어보는 건 기분이 안 나쁘죠.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네. 참, 이 갱신 청구가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분쟁들을 만들었습니다. 네. 자, 지금 보시면 이 계약갱신 청구와 묵시적 갱신과 재계약 이 차이점을 제가 나타낸 표인데요. 먼저 계약갱신 청구나 묵시적 갱신이나 재계약이나 이 세 가지는 다 갱신 계약입니다. 네. 계약이 새롭게 갱신된 거죠. 새롭게 이어지는 거예요. 네, 차이점은 있죠. 뭐 계약갱신 청구 임대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임차인은 청구할 수 있죠. 내가 2년 살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추가로 2년 더 살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2+2. 자, 이거면 내가 청구할 수 있어요. 청구해서 이제 집주인이 받아주면 그러면 2년 더 살면 되고 2년 사는 동안에 갑자기 임차인 사정으로 나갈 일이 있어요. 이사를 나가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지만 계약 해지권이 인정이 되죠. 그래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본인 사정이 있다면 집주인에게 계약 해지, 저 이사 나갈게요 라고 통보할 수 있습니다. 통보하면 집주인은 임차인이 이사 나가겠다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후에 효력 발생, 그러니까 3개월 후에는 어떤 식으로든 임차인의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쉽게 말하면 임차인이 2년 다 사는 게 아니고 중간에 이렇게 나갔을 때 새로운 임차인 구할 거잖아요. 이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 들어가는 중개보수, 이거 누가 부담할 거냐? 이게 집주인이 부담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내가 집주인한테 이사 갈 겁니다. 그 말하고 3개월 후면 효력 발생하니까 나는 가만히 있으면 어쨌든 3개월 후에는 보증금 받아요. 그러니까 그 3개월 동안 임차인 구하는 건 집주인이 구하겠죠. 네. 본인 돈으로 돌려주거나 아니면 임차인 구해서 돌려주거나. 임차인은 급한 게 없는 거예요. 다만 이제 정말로 급하게 나갈 때 갑자기 직접 오셨어요. 그러면 내가 집주인한테 이사 나가겠다고 통보했지만 3개월까지 기다리지 못하고 한 달 이내에 나가야 돼요. 그럴 때는 임차인이 세입자를 구하겠죠. 내가 급하니까. 근데 만약 3개월을 기다릴 수 있다면 그때는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야 되는 거고 중개보수도 집주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예요. 이거는 임차인이 한 번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내용인 묵시적 갱신.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달 전 사이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어떤 말도 주고받지 않아가지고 묵시적으로 갱신됐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추가 2년이 주어지는 거죠. 밑에 나와 있지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이때 임대차 존속기간은 법에서는 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2년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묵시적 갱신은 임차인이 계약 갱신 청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임차인이 그 한 번 쓸 수 있는 계약 갱신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살고 나서 그 기간 끝날 때쯤에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면 계약 갱신 청구처럼 똑같이 계약 해지권이 주어집니다. 예, 사는 중간에 이사 나가겠다 라고 하면 그때부터 3개월 후에 효력 발생하는 거고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3개월을 기다릴 수 있다면 새로운 임차인 구할 때 필요한 중개보수 부담하지 않지만 이제 임차인이 급할 때 정말 한 달 내에 나가야 된다 이럴 때는 이제 본인 사정으로 구할 수 있겠지만 한 3개월 기다릴 수 있다면 중개보수는 이제 집주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계약갱신 청구와 묵시적갱신이에요. 자, 이번에는 재계약입니다. 자, 재계약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 사이 이 기간에 집주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합니다. 우리 어떻게 하자 해가지고 그 합의한 내용으로 새롭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자, 임대료를 올릴 수도 있고 내릴 수도 있고 아니면 기존과 똑같이 유지할 수 있고 올리는 거 없이 그대로 갈 수 있고 어떤 형식이든 서로 합의만 되면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때에도 어쨌든 임차인은 계약 갱신 청구를 행사한 게 아니죠. 그래서 이때에도 임차인은 한 번 쓸 수 있는 갱신 청구권이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 묵시적 갱신처럼 임차인은 갱신 청구권을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재계약이니까 집주인은 임대료 올릴 때 5% 이내가 아닌 5% 초과해가지고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5% 이내는 갱신 청구할 때 이때니까, 이건 재계약이니까 5%를 초과해서 임대료를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재계약은 계약갱신 청구나 묵시적갱신 이것과 다르게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지 않아요. 계약갱신 청구하고 묵시적갱신은 임차인이 살다가 이사 나갈게요 라고 말하면 그때부터 3개월 후에는 효력 발생하지만 재계약은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계약인 경우에는 임차인이 2년 계약하고 사는 동안에 본인이 갑자기 나갈 일이 있으면 본인이 새로운 임차인 구하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갱신 계약입니다. 그게 재계약이에요. 그래서 더 산다고 하면 이건지 꼭 물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라면 그 내용을 특약사항에 적어두는 거고 이거라면 갱신 청구가 아니니까 이 임차인은 나중에 2년 후에 이걸 쓸 수 있어. 그럼 지금 내가 임대료 조금 올려놔야지 하는 거고.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저녁 시간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뵐게요. 고맙습니다.